사람은 언제 후회할까요? 많은 걸 잃고 나서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62세 박민호 씨에게 남은 시간은 단 1년. 그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20년 전 자신이 버린 사람. 20년 동안 혼자 견뎌온 그 사람. 과연 용서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남은 시간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올해 62이죠. 서울 변두리 원룸에서 혼자 살아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퇴직금 3억을 받고 회사를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그 돈도 이제 바닥이 보이네요. 혼자 살다 보니 돈 쓸 곳도 별로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면 돈도 그렇게 줄어들더군요.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몇 달 전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박민호 씨,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폐암입니다. 사기고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얼마나 남았나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1년, 그냥 두면 6개월 정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방이 더 쓸쓸하게 다가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 이게 제 인생의 전부더군요.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2024년 11월. 1년이면 내년 이맘때쯤이겠죠.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내 수진이가 울부짖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난 혼자가 편해.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에만 매달려 가정을 돌보지 않았죠. 퇴근하면 술 마시고 주말에는 골프. 아내와 딸 지연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빠, 우리랑 좀 놀아주세요. 지연이가 졸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빠 바쁘니까 나중에.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20년을 참았습니다. 딸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참았어요.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쉽게 동의했습니다. 퇴직금 3억 중 1억 5천을 위자료로 주고 나머지는 제가 가졌죠.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서로 연락하지 말아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자유롭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그런데 5년쯤 지나니까 외로워지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 가끔 딸 지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잘 지내니? 네, 아빠.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딸도 저를 피하더군요. 엄마를 힘들게 한 아빠가 미웠나 봅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혼자 사는 게 힘들지는 않을까? 알아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 인생 살아요. 수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사진 속 수진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눈부셨죠. 제 옆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를 만나야겠다고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딸 지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엄마 어디 사는지 알려줄 수 있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지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강원도 화천에서 작은 카페 하고 계세요. 하지만 아빠,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럴 생각 없어.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 주소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짐을 쌌습니다. 많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 수진이가 좋아했던 꽃, 그리고 20년 동안 쓰고 싶었던 편지. 화천으로 가는 버스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강이 보였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풍경이었죠. 공기도 맑고 하늘도 높았습니다. 수진이는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호반 카페요. 아, 김수진 사장님 카페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강가로 달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아담한 카페가 보였습니다. 호반 카페. 간판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그냥 돌아가야 할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저씨, 들어가실 거예요? 뒤에서 젊은 여자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20년 만입니다. 수진이는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많이 섞였고 주름도 깊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수진아,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 20년 만에요? 이제 와서?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밖에서 얘기할까? 손님들 있어요. 나중에 와요. 수진이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수진이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고마워. 그냥 드시고 가세요. 할 말 없어요. 수진아, 미안해. 뭐가요? 모든 게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깨달으셨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나도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그래도 꼭 하고 싶었어. 저 바빠요. 손님들 신경 써야 해요. 수진이가 다시 카운터로 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수진이를 지켜봤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이 예전 그대로였죠.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잘 살고 있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카페가 한산해지자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있네요. 응. 할 말이 있어서. 빨리 하고 가요. 밖에서 잠깐만 산책할까? 5분이면 돼. 수진이는 한숨을 쉬더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5분이에요. 5분. 우리는 강변을 걸었습니다. 북한강이 반짝였습니다.
여기 좋네. 네. 서울보다 공기도 좋고 조용해요. 언제부터 여기 살았어? 10년 됐어요. 서울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카페는 잘 되고 그럭저럭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나 아파. 감기요? 아니, 폐암이야. 사기. 수진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시한부야. 길어야 1년.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응.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뭔데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무슨, 너랑 결혼해서 행복했어. 지연이 낳아줘서 고마웠고.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알았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아. 미안해. 그래도 하고 싶었어. 내가 나쁜 남편이었다는 거, 나쁜 아빠였다는 거,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세요. 이제 그만 가요. 수진아, 전 당신 용서 못해요. 2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혼자 지연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그 말로 지난 세월이 돌아와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당신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아요. 제발 가주세요. 알았어. 갈게. 근데 이것만 받아줘. 저는 가방에서 편지와 꽃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쓰고 싶었던 말이야. 읽어보고 버려도 좋아. 수진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편지와 꽃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건강해. 행복하게 살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호 씨. 돌아보니 수진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편지와 꽃을 들고 있었죠. 왜요? 수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뭐? 카페로 돌아와요. 얘기 좀 더 해요. 정말? 네. 커피 한 잔 더 마셔요. 우리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커피를 2잔 내왔습니다. 편지 읽어봤어요. 그래. 정말 당신이 쓴 거 맞아요? 이렇게 솔직한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시한부 선고받고 나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더라고. 병원은 다니고 있어요? 응. 항암 치료 시작했어. 아파요? 견딜만해. 수진이가 한참을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20년이 지나고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후회가 되더라고. 수진아,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네. 정말 많이 못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알아. 괜찮아. 근데, 응? 가끔 와도 돼요. 커피 마시러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그 시간 동안 혼자 있게 하고 싶지 않아요. 고마워, 수진아. 고맙긴요. 그냥 인정상 그러는 거예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화천을 찾아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체력이 되는 날이면 버스를 타고 갔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네, 그러네요. 커피 맛있어. 감사합니다. 존댓말을 쓰는 게 이상했지만 그게 당연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흐른 거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응. 항암 한 번 더 받았어. 많이 아파? 조금. 그래도 괜찮아. 무리하지 마요. 응. 고마워. 수진이는 제게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요. 병원 음식만 먹으면 기운이 없을 거예요. 미안해. 폐 끼쳐서. 괜찮아요. 어차피 만드는 거 하나 더 만들면 되니까요. 2달이 지나자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 신혼여행 갔을 때 내가 길을 잃어버린 거.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제주도에서 길 잃어버려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요? 그때 너 울었잖아. 당연히 울죠. 신혼여행인데 남편이 사라졌는데. 미안. 나 방향치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길 안내했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운 시절이네. 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망쳤지.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요. 지난 일이에요. 응, 알았어. 3달째 되던 날 딸 지연이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연아 왔니? 지연이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도 왔어요? 응. 지연아, 오랜만이다. 네. 지연이는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많이 아프셔. 시한부래. 뭐라고요? 지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그래서 요즘 자주 오시는 거야. 지연이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많이 야위셨네요. 항암 치료받고 있어. 괜찮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지.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응? 정말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1년 정도래.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왜 혼자 앓고 계셨어요? 미안하다.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저 딸이잖아요. 알 권리가 있어요. 수진이가 지연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요? 아빠가 이렇게 아픈데? 나도 힘들지.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지연이가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저도 지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미안하지. 너한테 좋은 아빠 못 돼줘서. 아니에요. 아빠는 좋은 아빠예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고마워, 지연아. 그날 이후 지연이도 자주 화천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저녁을 먹고 강변을 산책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제 결혼식 때 기억나세요? 당연하지. 아빠가 너 손잡고 들어갔잖아. 그때 아빠 울었죠? 조금이 아니라 엄청 우셨어요. 눈이 빨개지도록.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맞아. 나도 봤어. 당신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 딸을 보내는데 안 울 수가 있나?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당연하지.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지연아.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겨울이 왔습니다. 화천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강변이 아름다웠죠. 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숨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요. 수진이는 제가 화천에 방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카페 위층에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 쓰세요. 괜찮아? 네. 어차피 비어있는 방이에요. 저는 화천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원룸을 정리하고 짐을 꾸려 화천으로 왔죠. 수진이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뒀더군요. 고마워, 수진아. 별 말씀을요. 편하게 지내세요. 화천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강이 보였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줬죠.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고마워. 잘 먹을게. 천천히 드세요. 체하면 안 돼요. 응. 식사 후에는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조심해요. 길이 미끄러워요. 응. 고마워. 요즘 많이 힘들죠? 괜찮아. 너랑 있으니까 행복해.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요. 정말? 네. 당신이 변한 것도 알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저도 늙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우리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요. 응. 그러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이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할아버지, 우리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요. 그래, 그러자. 수진이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통닭, 피자, 케이크까지. 엄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준비했지. 다들 많이 먹어.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할아버지, 노래 불러주세요. 손주가 조르자 저는 옛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수진이가 따라 불렀습니다. 사랑은 이별의 그림자.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연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왜 우니, 지연아? 아빠, 엄마 같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나도 좋아, 딸. 그날 밤 수진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수진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남은 시간 동안 다시 부부로 지낼 수 있을까?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요? 응. 물론 법적으로 재혼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 곁에서 보내고 싶어. 수진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 네. 솔직히 저도 외로웠어요. 20년 동안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제는 당신이랑 함께 있고 싶어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마지막 기회를 준 당신한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네. 당신은요? 나도.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야. 그래요? 다행이네요.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고 싶어.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보내요. 봄이 왔습니다. 강변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날 우리는 강변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예쁘다. 꽃이요? 꽃도 예쁘고
너도 예쁘고.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 하시네요. 사실이야. 너는 여전히 예뻐. 고마워요. 당신도 멋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꽃 구경을 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수진아. 응?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느껴져. 얼마 안 남았어.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미안해. 나도 더 있고 싶어. 너랑 더 오래 있고 싶어. 그럼 있어요. 제발. 수진아, 내 말 들어줘. 응. 나 정말 행복했어. 마지막 1년 내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만나게 해줘서. 수진아, 사랑해. 처음부터 끝까지 너만 사랑했어. 저도 사랑해요. 계속 사랑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꽃잎이 우리 주위에 흩날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수진이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고 진심을 전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천의 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강변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김수진 61살.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여보 왔어요. 그녀는 강변 벤치 옆 작은 나무 아래에 꽃을 놓았습니다. 민호의 유언에 따라 이곳에 그의 죄를 뿌렸습니다. 그가 가장 행복했던 곳, 수진이와 함께 걸었던 이 강변에.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예요. 수진이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마지막 1년 저한테 돌아와줘서. 눈물이 흐르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어요. 당신도 그랬죠?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아이들이 나무 아래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지연이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슬프지만 행복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마지막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지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변한 거 보셨죠? 응, 정말 많이 변했어.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저도 아빠랑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 우리 모두 다행이지. 수진이는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카페로 돌아가자. 오늘 아빠가 좋아하던 음식 만들 거야. 또요? 엄마 매일 만드시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아빠랑 함께 먹던 음식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거지. 카페로 돌아온 수진이는 부엌에 섰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맛있게 끓일게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부부는 메뉴판을 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벚꽃 아래서 활짝 웃고 있는 노부부의 사진. 사장님, 이분들은?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행복한 추억이에요. 그런데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네.
마지막 1년이 가장 행복했어요. 부부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마지막 1년이요?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희는 20년 동안 떨어져 지냈어요. 이혼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사과하러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20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부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용서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와,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미워하기엔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중년 부부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서로 더 잘해야겠어요. 수진이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후회하기 전에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카페에 오신 부부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많이 감동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쁘네요. 당신도 기쁘죠?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해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항상. 수진이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자요, 여보. 내일 또 만나요. 그녀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은 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마지막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사랑한다면 지금 말하세요. 용서할 수 있다면 지금 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